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왜 영재학교는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지금 수험생들의 머릿속에는 치열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국어 성적이 높으면 국어 반영 비중 높은 학교를 찾고, 수학이 강하면 공대 중심 대학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죠. 이런 유불리 분석은 수능 성적표를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사실 학생과 부모의 입시 전략은 이미 고교 선택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을 진학 목표로 삼았다면 그 대학의 전형 유형에 따라 일반고가 유리할지 혹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가 더 유리할지 미리 판단하게 됩니다. 고교 유형이 대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시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유형은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영재학교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5학년도 고교 유형별 서울 주요 대학 진학 분석에 따르면 영재학교의 학교당 평균 서울대 합격자 수는 무려 50.5명입니다. 자사고의 14명대, 외고 국제고의 9명대와 비교하면 3배에서 5배 가까이 많은 숫자죠. 일반고는 학교당 평균 1.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서울대 신입생의 절반 정도가 일반고 출신이긴 합니다만, 학교당 숫자로 보면 영재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재학교 한 곳과 일반고 40곳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영재학교는 왜 이렇게 수시에 강할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선발 효과. 전문 용어로는 셀렉션 바이어스, 설렉션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영재학교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영재학교는 전국 단 8개뿐이고 수학과학 분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할 수 있고 모든 영재학교가 국공립입니다. 입학 단계부터 이미 전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수시 친화적 커리큘럼. 영재학교는 수능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젝트 수업, 연구보고서 작성, 과학 탐구 활동 등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논문 작성 중심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탐구 역량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영재학교는 내신도 일반고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등급 제19등급가 아니라 대학처럼 학점제 A-B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대학 면접위원들은 블라인드 전형이라도 영재학교 학생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화 이수 과목, 연구 과목, 전공 탐구 과목 구조 자체가 일반고에서 보기 힘든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대학의 선호 현상. 여기서 대학의 특정 고교 선호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건 대학이 특정 학교 출신 학생을 더 인정하거나 그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전문 용어 해석, 이것을 인스티튜셔널 프레퍼런스라고도 부릅니다. 수시 전형이 블라인드라고 해도 학생부 내용을 보면 영재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화 과학 실험, 연구보고서, AP 수준 과목 등 일반 고교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재학교 학생들은 보여지는 스펙이 수시 전형과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됩니다. 영재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강한 선호. 영재학교의 서울대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재학교 준비사 교육 비용도 일반고 대비 크게 높게 나타납니다.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72만 원대로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약 30만 원 더 사용했습니다. 또 영재학교 재학생 중 월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무려 43.8%로 일반고의 6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는 영재학교가 공교육 기반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신 대비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영재학교 경쟁률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의대 진학 페널티 때문입니다.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의학학 계열 진학을 하면 불이익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영재학교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모이고 있으며 서울대, KAIST, 포스텍, 주요 이공계 학과의 수시와 정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재학교 강세가 이어질까? 2026학년도 대입 수시는 11일까지 계속되고 정시 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도 영재학교 출신들이 자연계 상위권 경쟁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시 비중이 큰 학과나 연구 기반 전형에서는 그 우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영재학교가 왜 서울대 수시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는지 그 구조와 배경, 전문 용어까지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트렌드와 입시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